제9화 수도 터졌다. 양동이 물 전쟁과 사라진 동네 목욕탕의 추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 1월에 유난히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오늘 날씨처럼 칼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하시나요? 요즘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스마트폰으로 동파주의 재난 문자가 오지요. 수도가 얼어도 전화 한 통이면 전문 업체가 방문해 금세 녹여주는 참 편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금오동 산동네의 겨울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수도 터졌네. 한겨울 새벽, 정막을 깨고 들려오던 어머니의 비명 섞인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 수도꼭지를 돌렸을 때 물줄기 대신 컥컥 하는 메마른 쇳소리만 들려올 때의 그 막막함. 그것은 1970년대 금오동 사람들에게 겨울이 던진 가장 가혹한 숙제였습니다. 세수는커녕 마실 물조차 없어 커다란 양은 양동이를 들고 빙판길 계단을 오르내리던 그 시린 발걸음. 오늘은 물 한 양동이에 가족의 생존이 달렸던 그 뜨거웠던 겨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물 한 방울이 세상에서 가장 귀했던 그 시린 겨울의 기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내 인생 드라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소중한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시절 금오동 산동네 집들은 대부분 무허가 판잣집이었습니다. 빨리 집을 짓느라 수도 배관이 밖으로 노출된 채 급하게 연결했었지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는 소식만 들리면 어머니는 헌 옷가지와 집단으로 수도관을 꽁꽁 싸매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얘야, 수돗물 조금만 틀어놔라. 얼면 큰일 난다. 하지만 금오동의 칼바람은 그 정성조차 비웃듯 배관 깊숙한 곳까지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기운이 곤두박질 치면 어디선가 쩍 하고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주하는 그 막막함은 겨울이 우리에게 준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수도가 얼면 온 집안의 시계가 멈춘 듯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 얼굴을 씻길 물 한 방울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양은 양동이와 커다란 그릇들을 들고 이웃집으로 원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도가 터지지 않은 아랫동네나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며 물 좀 얻으러 왔어요 라고 머쓱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수도관들이 터져 생긴 빙판길 계단을 물이 가득 담긴 묵직한 양동이를 들고 오르내리는 일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찰랑거리는 물 한 방울이라도 쏟을까봐 조심조심 발을 떼지만 매서운 바람에 손가락은 금세 감각이 없어지고 옷소매는 튀어오른 물에 딱딱하게 얼어붙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양동이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얼른 가져가서 애들 밥해 먹여라 하시던 이웃의 따뜻한 눈빛. 그것은 얼어붙은 배관보다 차가웠던 우리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물고생이 며칠째 이어져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제대로 씻지 못할 때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데리고 동네 목욕탕으로 향하셨습니다. 동네 어디든 제일 좋은 자리엔 커다란 굴뚝이 솟은 목욕탕이 있었지요. 그곳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남동생도 아직 어려 엄마 손을 잡고 여탕으로 갈 수 있었던 시절, 어머니는 우리들을 먼저 꼼꼼히 씻겨주신 뒤 탕에 들어가 마음껏 놀게 하셨습니다.
정작 당신은 힘이 빠져 대충 물만 끼얹고 나오시면서도 목욕을 마치고 나온 우리 손에는 꼭 병에 든 우유 하나씩을 쥐어주셨죠. 상쾌함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던 그 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많던 동네 목욕탕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이제는 화려한 찜질방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어떤 곳은 빈 목욕탕 건물을 인테리어 삼아 세련된 코프숍으로 운영하기도 하더군요. 굴뚝 아래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정을 나누던 풍경이 이제는 하나의 인테리어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는 산업화 초기라 에너지도 부족했고 무허가 판잣집들은 단열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전문 장비가 흔하지만 그때는 장비도 인력도 부족했던 시절이라 그저 뜨거운 물을 붓거나 불을 피워 녹이는 원시적인 방법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한번 물고생을 하고 나면 우리 집 풍경은 겨울이 끝날 때까지 예비로 물을 담아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대야, 냄비, 주전자, 심지어 밥그릇까지 물을 담을 수 있는 모든 그릇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방 한 구석을 차지했습니다. 날씨가 풀려 수도가 다시 터질 때까지 버텨야 하는 우리 가족만의 물보험이었지요. 그러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수도가 다시 콸콸 소리를 내며 터져 나오길 온 가족이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막혔던 물길이 뚫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질 때 우리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후엔 또 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져 수도꼭지를 교체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 했지요. 당연하게 쓰던 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닫던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노력으로 이제 노후 수도관이 거의 교체되었습니다. 이런 고생도 이제는 전설 같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요. 지금은 수도꼭지만 돌리면 온수가 펑펑 나오는 편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가끔 세수를 하다가 문득 그 시절의 차가운 양동이가 떠오릅니다. 불편하고 고단했지만 물 한 양동이를 얻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밤새며 날씨가 풀리기를 기다리던 그 시절. 거기에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목욕탕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던 일들은 이제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처럼 희미해지겠지만 우리 가족의 사랑은 결코 얼어붙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돕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겨울은 가고 꽁꽁 얼었던 배관도 봄볕 앞에서는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가장 혹독했던 겨울 고생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예쁜 우리 언니와 함께했던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